네, 안녕하세요. 박세일입니다. 지금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대한민국의 국가 개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엄청난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지금 크게 발전해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발전해서 이제 정말 선진국이 되고 통일된 나라를 만들려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고개가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큰 산이 바로 저는 국가 개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서로 진솔하게 같이 한번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군사 독재는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가 계속 더 발전하는데 지금 두 가지 병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하나는 인기 영합의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장기적인 복지를 위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주의는 아주 단기적인 정책 인기 영합에 민주주의의 역량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그러면 국가 이익과 국민의 복지를 확보해 나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약체 국가입니다. 국가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건 무슨 얘기냐. 국가라는 건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중요한 문제가 등장할 때 토론을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 추진력, 의사결정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권력을 분산시키죠. 그건 아주 바람직합니다만 이게 과잉 분산되면 권력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산과 집중이 조화되고 균형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과거보다는 청와대나 정부의 힘이 많이 약화됐고 국회 힘이 커졌어요. 또 과거보다는 시민사회의 힘이 커졌습니다. NGO들의 힘이 커졌는데 NGO나 국회가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제시할 만한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그게 못하단 말이에요. 도리어 전문성은 정부가 있습니다. 국가 정책. 근데 국가 정책의 전문성이 높은 정부의 힘은 약화되고 국회나 시민사회 힘이 커지면은 나라 전체로 볼 때는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가 전략을 갖고 국가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지를 못하고 인기 영합적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인기 영합에 너무 많이 휘둘린다. 첫째. 두 번째, 국가가 자기 문제를 풀 능력. 많은 문제가 있죠. 노인 문제도 있고 교통 문제도 있고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지방 발전 문제도 있고 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사회나 다 있고 어느 시대나 다 있는데 그 문제를 정부가 올바르게 풀어갈 수 있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풀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 그래서 국가가 자기가 풀어야 될 문제를 다양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으면 그 국가가 자꾸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독재가 다시 등장합니다. 국민이 그걸 선택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그래서 우파 독재든 좌파 독재든 이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투쟁을 막 해서 민주주의 정권을 세워놨는데 민주주의가 무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독재를 선택하게 되고 그럼 독재 속에서 또 민주화 투쟁을 하고 이러면서 사회는 그걸 반복해 온 게 지난 한 100년간의 라틴 아메리카 역사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퓰리즘과 국가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풀어나가야 되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과제고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애민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선공, 후사라고 그러는데 공을 앞세우고 국가 이익을 앞세우고 개인의 이익을 좀 뒤로 돌리는 이게 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건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조그만 구멍가게를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면 나라를 경영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필요한 덕목은 우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을 앞세우고 자기의 사익을 뒤로 돌리는 이게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정책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 경영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분야도 많고 고도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의 전문성의 기초는 정책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국가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볼 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국가를 경영할 수 없으면 마음만 좋아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유덕하고 유능한 인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덕이 있어야 되고 유능해야 되고 유덕하고 유능한 인재가 돼야지 내가 보기에 올바른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경영과 관련돼서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는 국가 경영을 국내 차원에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한 정치인들은 세계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요약해서 얘기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애민 정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 번째는 정책 능력, 국가 경영 능력, 그 두 가지가 있는 게 좋겠다, 있어야 되겠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분들한테 우선 고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래도 나라 일을 위해서 나서서 일하시겠다 하는 그런 뜻을 세우는 게 쉽지 않은데 아주 고맙다는 마음을 우선 드리고 싶고 조언이라기보다도 훌륭한 정치인이 되시려면은 두 가지를 정치적 결단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냐. 첫째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이걸 한번 각자한테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정치하려는 동기가 뭐냐 하는 걸 한번 좀 각자한테 물어봐 주고. 두 번째는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가. 나는 왜 정치를 하려고 그러고 나는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 나라를 경영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확고한 자기 정답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한 분들은 제가 볼 때 정치를 하면 할수록 대단히 보람 있는 커리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당하고 보람 있는 커리어가 될 것이다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안 갖고 시작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본인도 힘들어지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정치인이 끝이 닳지 못한 경우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답을 얻고 시작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게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이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경청해 주시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오늘 여러 가지 감사했습니다.